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또 고민이 있으시고 또 상담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자,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사례,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 내 경우인데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첫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자, 매매돼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취득을 하시게 되면 자, 물딱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구 만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만천 3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재개발 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천 3동 일대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 일대에 그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선 여자중학교라든가 또는 이제 그 대구 해화 여자고등학교 등 자, 각종 그 초중고등학교들이 있는데 학군이 좀 우수한 지역인데, 자,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에 있는 재개발 사업장, 그러니까 구축에서 신축이 되어가는 과정의 재개발 사업장의 물건에 메리트를 갖고 또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이제 물건을 하나를 사다 보니까 자, 또 욕심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물건을 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물건은 A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취득을 했고, 자, 두 번째 물건은 B라는 중개업소에서 일단 취득을 했는데, 자, A든 B든 중개업소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 자격에 대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된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법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매수했던 그 분을 갑으로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릴 텐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일단 예를 들자면 갑, 자, 1번 주택이 있고 2번 주택이 있고 3번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주택이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자, 2번 주택을 을에게 매도를 했고 3번 주택을 병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갑, 을, 병 모두가 주택을 각각 자, 공급받을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갑이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을 조합 설립 이전이 아닌 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자, 을에게 매도를 했고 3번 주택을 병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과 을과 병은 각각의 주택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의 주택만 공급이 가능하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부분,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 각각의 주택이 아니라 이제 이 지분 합치기가 되기 때문에 자, 갑에게서 산 자, 2번 주택 을, 3번 주택 병은 프리미엄을 다 날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도자도 매수자도 일단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물건들을 취득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갑, 을, 병 지분 합치기가 되기 때문에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자산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는 만큼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는 만큼 불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도자 갑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자,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외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또 이제 갑이라는 분, 자, 배우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인데, 사이가 얼마나 벌어졌겠어요? 자산상 이렇게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자,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자, 조합 설립 인가 이전이냐, 이후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다주택자 동일구역, 자, 동일구역 내에 다주택자 물건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자, 취득하는 건 괜찮지만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일단 위험하다라는 사례를 머릿속에 꼭 박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많이들 물어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당첨 제한에 자, 꼭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취득하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이제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광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 25개구, 그 다음에 이제 성남, 분당구, 그 다음에 이제 하남, 광명, 그리고 이제 대구, 수성 등, 자, 이 해당 지역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관리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동일 세대원 포함이기 때문에 본인 그리고 이제 세대원까지 세심히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 해당 사항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갑은 서초구의 투기과열지구죠.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관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자 매입을 했고요. 광명뉴타운 2구역을 법인 명의로 자 매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갑의 법인 명의로 1구역을 분양 신초가, 그러니까 1구역을 분양 신청 완료 이후 매입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11구역을 세 번째 주택을 갑의 법인 이름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017년도 8.2 대책 이후, 그러니까 10월 24일 이후에, 그리고 또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8월 28일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재당첨 제한에 문제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갑의 명의로 서초구에 있는 재건축을 관리 처분 받은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의 법인으로 2구역 자 처음 매입해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관리 처분을 안 받은 1구역, 11구역 자 이 두 구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다가는 자 물딱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프리미엄 비싸게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억대의 손실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 완료된 이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 이전에만 처분을 하게 되면 자 물딱지가 피할 수 있다. 물딱지로부터. 그리고 또 이제 11구역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자 매도를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딱지를 피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갑법인 자 이 문제 물딱지가 되는 부분, 자 손해를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자 1구역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자 11구역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분양신청 만료일 이전에 매도가 완료가 되고, 새로운 매수인이 분양신청을 해야만 이 11구역의 물건이 물딱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법인으로 자 2구역 관리 처분을 받았고, 자 1구역, 11구역 물건을 취득을 했는데, 자 이 두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과정이, 재개발 사업은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이전에 매도를 하면 괜찮다. 그리고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이 갑의 법인으로 분양 신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분양 신청 만료일 이전에 등기가 넘어가고 조합원 변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분양 신청을 해야만 이 11구역의 물건도 살아난다. 만약에 분양 신청을 갑의 법인 이름으로 신청을 해버리면 일단 이 물건에 대해서는 구제가 안 된다라는 거,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갑의 법인으로 취득을 하고 싶다, 자금 여유가 있어서 취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관리 처분 인가가 나온 해당 구역들을 살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관리 처분 받은 거를 내가 피를 주고 인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당첨을 받은 거고, 자 피를 주고 자 승계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례가 되게 다양하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서울 25개구, 그리고 이제 대구 수성구, 그리고 이제 광명시, 하남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과천시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자, 당첨받은 이력이 본인 및 세대원이 자, 뭔가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세심히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11구역을 매입할 때 지금 이 해당 중개업소에서 조금 잘못 말씀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자, 첫 번째 사례에서도 A 부동산, 자, 첫 번째 물건 취득할 때, B 부동산에서 두 번째 물건 취득했을 때, 자, 요 사례, 자, 위에 사례죠, 전 사례. 자, 전 사례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요 해당 사항도 부동산에서 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여져요. 이거는 일단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굉장히 뛰어나신 공인중개사분들도 여럿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재당첨 제한 관련해서는 일단 크로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해당 지자체라든가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다가 좀 문의를 해보신 이후에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는요, 서울 동대문구 투기과열지구죠. 자, 전농 제9구역이 있는데 현재 그 추진위원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진위원회.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합 설립이 안 됐습니다. 자, 경기도 광명시, 자, 지금 투기과열지구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동대문구에 지금 현재 그 취득을 했고요. 2018년도 9월, 그러니까 2018년도 전농 9구역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이 곧 임박했고 3, 4년 이내에 사업 시행가를 받고 분양 신청까지 가능한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명뉴타운 1구역, 자, 뭔가 메리트 있는 물건이 있어서 자, 취득하려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렇지만 이제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 전후로 해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2020년에서 자,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전농 9구역을 그 사업시 인가를 받고 3, 4년 이내에 만약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갑의 그 청량리, 동대문 청량리 일대에 있는 그 전농 제9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딱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괜히 초과상관 태운다고 자, 이 자산을 손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돌려보내 드린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리처분 인가가 난 해당 구역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광명뉴타운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난 구역 중에서는 2구역 그리고 10구역 정도가 프리미엄상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만약에 모르고 나서 잘 몰랐을 경우에 광명뉴타운 1구역 매입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농 9구역이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면서 3, 4년 이내에 그 사업시 인가가 나오고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물딱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되게 몰랐던 부분을 알고 가시면서 큰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농 9구역, 자, 광명 1구역 투기과열지구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갑이라는 분이 전농 9구역 매입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자, 광명 1구역, 자, 매입을 만약에 2019년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광명 1구역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받을 것 같고요. 이 전농 9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시 인가를 받고 간평하고 분양 신청하는 데까지는 3년에서 4년 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거의 근사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024년 안에 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 5년 기간 안에 걸리기 때문에 이 뒤에서 받는 분양 신청 물딱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농 9구역 주택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 의뢰에게 넘긴다. 자 그래도 물딱지입니다. 계속 한번 물딱지가 된 거는 앞으로 계속 물딱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청산자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해당 그 매입하시는 그 부동산이라든가 공인중개사무소겠죠? 예, 물어보세요. 예, 그쪽 분한테 좀 물어보시고 또 모르시겠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 또는 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다 좀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부분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상담해드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손님이 있는데, 저 손님도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자, 요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도 좀 제공을 해드리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자, 이제 대표적인 사례, 요 사례를 봤는데요. 일단은, 그 아는 만큼 자산도 지키고 불릴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이것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내용, 지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